안녕하세요. 윤영용입니다. 이름에 동그라미가 되게 많습니다. 5개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러니까 정확히 96년입니다. 1996년도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찌리에 가서 엽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한 120만 장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적으로는 모르는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투표 결선을 하지 않고 아벨란제라고 하는 피파 그러니까 회장이 일본 축구협회장을 불러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합의 결정.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는 11개의 경기장을 짓고 있었어요. 아벨란제는 굉장한 친일파였고 지금 정봉준 축구협회장이 했던 분이 블래터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집행위원장 떨어졌죠. 근데 아벨란제는 정봉준을 더 싫어했어요. 근데도 월드컵을 같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획을 했었고 범국민 이제 엽서 보내기 운동을 해서 120만 명이 한 사람 엽서를 써주셨어요. 다행히 월드컵에 가서 전시를 했었는데 일본은 40만 장 이렇게 사진 찍어왔고 저희는 이제 120만 장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적고 저희 나라 방송 카메라는 하나만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방송국 카메라만 15개가 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신문기자 다 합치면 한 150명 있었어요. 유럽에서까지 합치면 뭐 한 200~300명이 계속 쫓아다녔는데 놀랍게도 저희 나라랑 공동개최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두 가지에 놀랐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20만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이런 걸 이루어내는구나. 아벨란제라는 그 엄청난 친일파가 돈 받을 거 다 받았고 할 거 다 했는데 경기장 짓고 있는데 이렇게도 가져오는구나. 우린 기획서 냈습니다. 기획서. 이렇게 경기장 짓겠다라는 계획서 냈는데 한국에 오더라 이거죠. 이게 누가 뭐를 잘해서 아니다 이거죠. 120만 장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도와서 이루어진 일인데 일본 기자들이 120만 장을 피파 사무국에서부터 라보이 호텔 사이에다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조금씩 모았어요. 일본 기자들이. 그리고 찍어주는데 저는 그때 내심 옳다군이 그랬습니다. 왜냐? 그들이 그걸 찍으니까 옆에서 유럽, CNN 다 같이 찍을 거 아닙니까? 1시간, 2시간을 찍었어요. 근데 일본말로 걔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 있을 거다. 빈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없었어요. 저희는 그럴 줄 알고 절대로 가짜 넣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초등학생 학생들이 그렸던 그 그림이 유럽 사람들이나 아시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는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CNN 20분 나오죠. 오스트리아 TV 20분 나오죠. 스위스는 여러 국가의 방송이 다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만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결정하는 날까지 그 엽서 얘기와 이게 이벤트가 돼서 결국은 아벨란제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왜? 집행위원들이 부부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서부터 합숙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연세 한 60들 다 넘으신 분들이 호텔에 갇혀서 뭐 하겠습니까? 텔레비전밖에 더 보겠습니까? 근데 그 텔레비전에 계속 3일 동안 저희만 나온 거예요. 저희 그 120만 장 엽서를 가져왔던 사람. 정말 우연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저 놀란 거예요. 그렇게도 되는구나, 일이. 귀신이 돕는구나, 진짜.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왼수인데요. 정말 왼수인데 2002년도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하더라고요. 정말로 묘한 거. 이거 왜 같이 해야 되지? 뭐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런 기획, 정부 일이나 이런 IR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꿈을 잘 꿉니다. 그래가지고 꿈에 보는 거를
그림이 쫙 나온 거를 다음날 써가지고 제출하면은 시나리오가 패스가 잘 돼요. 그래서 별로 이제 고민을 안 하고 맨날 잠만 잘 자는데 그래가지고 매달 자요. 자면 답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일본이 우리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뭔가 들려오는 소리를 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과연 지금의 감정 말고 더 올라가면 뭔가 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에 다른 얘기가 시작되고 있구나. 말 그대로 뭐 그게 개벽이든 그죠? 뭐든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뭘 했냐면 대한민국 사람 내가 다 춤추는 거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다 춤추더라고요. 2002년도 됐는데 뻘거는 입고 막 동시동시 춤춰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췄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EU처럼 유럽연합처럼 아시아 전체에 뭔가 다른 얘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제가 배울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중국 가서 대망신을 한번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망신을. 중국 칭다오 안에 보면 청도시라는 교주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도의 안에 교주라고 있습니다. 교주만이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어쩌면 교주가 가까울 거예요. 만 이름이 교주만이니까. 칭다오 맥주로 유명하죠. 그 교주만 당석이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무슨 자동차 경주장 뭐 이런 거 제가 PM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삼국지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한시를 막 줄줄줄 외웠습니다. 서기가 가만히 있다가 하더니 교주실을 이제 그 다음에 소개해주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백제하고 관계가 있다 여기가. 그랬는데 교주시 홍보 영화를 딱 틀었는데 거기가 맨 처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비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려. 그러니까 고구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백제연이에요. 교주시 홍보 영화 첫 번째 나오는 게 1000년 넘은 비석에 백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가서 뭐 자랑했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삼국지 시 읽고 있었어요. 중국에 아시죠? 삼국지는 언제 읽지 마라? 늙어서 읽지 마라. 그죠? 수호지는 젊어서 읽지 마라. 수호지 많이 읽으면 조폭되고, 삼국지 읽으면 사람 뒤통수 때리는 일, 교활해진다. 그 중국 그 사람이 해준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삼국지 자랑하고 있었어요. 백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글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부경 관련을 했던 이유는 남경이라는 곳에 가서 옆에 보면 양주시라는 데가 중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0만 평 되는 땅에 이민족, 중국 한족 외 이민족의 기념관이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치원 기념관이 있습니다. 왜 최치원 기념관 세웠습니까? 중국이 왜 최치원 기념관을 세웠습니까? 그때 600억을 들였어요. 당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중국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라 백제 다 자기네 땅이래잖아요. 그죠? 자기네 지방정부예요. 고조선 이제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우천은 다 조상이랍니다. 동이족고 다 자기네 거래요. 맞을지도 모르죠. 그 땅이 지금은 거기 땅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그러워서 최치원월이 아닙니다. 후진따오 지도 이념이 뭡니까? 조화지세입니다. 조화지세예요. 천부경이에요. 중국의 바로 지금 현재 국가 지도 이념이 최치원 선생님 사상이에요. 그 조화지세의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천부경이에요. 그죠? 중국은 누가 다 알아요? 식자층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 하냐면 150만 평에다가 양주의 그 후손들도 있죠? 여기서 최씨 이렇게 문중들 대표들 가죠? 가서 합동으로 절합니다. 이렇게 계보가 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의 지도부가 뭐 하고 있다.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 어디 갔죠? 없죠? 그러니까 제가 천부경에 대해서 안 빠질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최치원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 방송국 임원께서는 밀어준다. 방송위원장님도 최시대요. 최시문장에서 밀어준다. 경주시장님 그때 당시 시장님 이름이 백상승 씨예요. 백상승 시장님도 밀어준다. 돈 벌라고 했으면 최치원 써야 되는데 최치원이 안 써지는 거예요. 안 써지는 거야.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사 뭡니까? 삼국사기. 삼국사기에 최치원 선생님이 제 발목 지뢰를 딱 나눴어요. 최치원 열조에 생각해 보세요. 고려의 김부식이 백제에 대해서 가장 뭐하죠? 박하잖아요. 삼국사기가 가장 박한데 거기에다가 통일신라 시대에 흔히 얘기하면 대학자인 최치원 선생님 말로 고구려하고 백제가 강성했을 때 유연, 제노, 오월을 다 희롱했대요. 그래가지고 최고 두목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머리에서 안 떠나는 것이죠. 왜 안 떠나는지 모르고 정말 싫더라고요. 왜? 삼국사기니까. 우리가 삼국사기를 비웃어요. 비웃으면 안 돼요. 왜? 지금 강단 역사학자들이 가장 뭐하니까 주장하잖아요. 거기가 가장 강한 데니까 거기부터 깨부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한 얘기니까 믿지?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할 얘기 없잖아요. 정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최치원이 한 얘기니까 믿지? 믿죠? 틀리면 없겠죠? 그러면 오나라 월나라 어디 있었습니까? 한반도에 있었어요? 양자강 이론이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양자강 이론에 왜 5월에 백제가 왜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유연, 제노, 제나라, 산동, 타, 노나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천부경 보다가 뭐 봤냐면은 백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이 방법론이 바로 스토리텔링. 요즘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광고 속에서 TV를 보거나 어떤 뭐 PT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 근데 스토리텔링이 뭔지 잘 모르죠. 말로는 스토리니까 이야기인 것 같고 텔링이니까 말하다. 형용어니까 뭐 이야기를 말한다. 근데 그게 뭐 어째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강연의 핵심은 천부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해석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제가 이제 문학도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기법입니다. 이 방법론을 가지고 저는 근초고대왕을 썼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그 방법론을 들으시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넣었는데 이건 다 하시는 얘기예요. 그죠? 조상을 멸시하게 하라. 사이토 총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금 이따 뒤에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두십시오. 자, 이제 천부경 스토리텔링 근초고대왕을 하나, 둘, 셋, 세 가지 챕터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천부경을 말 그대로 천지인 삼재 중에 천으로 보고요. 스토리텔링을 지로 보시고 그냥 근초고대왕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인으로 보고 그냥 풀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풀기에 앞서서 좀 요거는 우리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먼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위키백과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듣고 있고 이제까지 열심히 들었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작.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선동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내용이 분명히 떠 있으니까 우리 뭐 하자? 확인해보자 이거죠.
정말 위장 맞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천부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갑골 문자에서부터 전 이분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됐다.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주 오래됐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다. 뭔가 모르게. 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원시인들이 몇 가지 셉니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보이는 대로 셌어요. 어떻게? 10개 정도. 그죠? 옛날로 가보자 이거죠. 뭐. 그 신석기 때 돌 가지고 하고 뭐 청동기 하고 이렇으나 아마존에서 지금 사시는 아저씨들이나 똑같지 않겠어요. 그죠? 한계라는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최소화됐을 겁니다. 우리가 고조선 문명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할 때 인자가 사람입니다. 간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거 간 본 거 아니거든요. 그죠? 간 본 거 아니에요. 인자면 다 끝날 일에 간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라는 걸 꺼낸 거예요. 뭔가 다른 인간이란 말이 다시 생긴 거예요. 부가가 됐죠. 더 어려워지고 뭔가 문명화되고 문화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같이 산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다 문명화됐잖아요. 아마존에는 여전히 벗고 살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81자, 뭐 여러분들 해석을 하도 많이 하셔서, 하도 잘하셔서 제가 거기에 덧붙일 얘기는 없고요. 결론만 보면 0에서부터 9, 그죠? 다시 얘기하면 1에서부터 10, 그죠? 이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작이고 나발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0에서부터 9 얘기했는데 뭘 위작을 해도 얼마나 위작을 하겠냐고.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철학인지, 얼마나 중요한 문명의 계기인지, 그죠? 정말 문명의 모티브가 됐는지만 알면 그게 더 중요하지. 뭘 위작해요. 옛날서부터 우리 계속 썼던 건데, 그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가만 보면 되잖아요. 나눠주는 이렇게 내용에 보시면 한마디로 정의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십진법이라는 거 아시죠? 없애보세요. 십진법을 지워보세요. 우리가 소중한 거를 알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려면 없어지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제일 쉽습니다. 내가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모르면요, 잠깐 떠나보면 돼요. 가서 막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애절이면, 정말 절이면 귀중한 거예요. 그건 빨리 가서 잡아야 됩니다. 잠깐 보냈는데 너무 기뻐. 아이고 잘 갔네. 안 소중한 거예요. 귀중한 게 없는 거예요. 십진법이 정말 중요한 문명의 이기라면 곳곳에 다 쓰였겠죠. 쓰이고 있겠죠. 지금도. 십진법 빼보세요. 뭐가 가능한가? 치수 가능합니까? 돈 가능하십니까? 세실 수 있으세요? 십진법 빼보세요. 어떻게 세지나? 가능하시겠어요? 문명이 생기질 않습니다. 십진법이 있어야지 뭐가 생기냐면 단위라는 게 생겨요. 그죠? 단위가 생겨요. 단위가 생겨야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구별을 해야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뭐한지 사용할지 어디다 쓸지 이게 딱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이 가구에도 십진법, 컴퓨터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귀중한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잖아요. 위작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왜 문명사적에 중요하고 우리 민족학에 중요한지를 뭐 해야 되죠? 연구해야죠.
거꾸로 생각하자 이거죠. 저는 이제 작가니까 학자처럼 막 이렇게 막 파고드는 건 못하고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대충 보니까 한 5까지는 대충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6서부터 9까지 또는 10까지의 어떤 얘기가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많은 단어들이 여러 의미로 막 쓰였다. 그 정도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하도 낙서, 뭐 이런데 어려운 우리 동양적인 술이구나. 숫자에 천부경에 비밀이 있구나. 근데 이거를 뭐 신사상과 경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저는 경을 좀 빼주십사 하려고 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성경 지난달에 권천국 목사님 그 전에 그 우룡 스님이 법화경, 천부경,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의 창세기와 천부경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좋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맞는 걸로 일단 하셔야 됩니다. 왜? 근원의 원리는 다 통하니까. 근데 우리 종교 얘기 말고 이제 우리 실생활로 가자 이거죠. 현상에서 보자 이거죠. 과학에서 보자 이거죠. 천부를 경을 딱 띄고 나서 보니까 해석을 좀 했어요. 저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도 우리 거예요. 그냥 막. 제가 이제 국어국문과인데 다행히 고어를 좀 배울 기회가 있었고 한글 관련해가지고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면에서 저는 한글과 한자가 마치 음양처럼 같은 글자다. 같은 의미, 같은 몸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는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각적 기호, 시각적 의미의 한자, 청각적 의미의 한글로 칩니다. 실상으로 이거를 음성학이나 소리 기호학 쪽으로 보면은 한글이 굉장히 맞습니다. 근데 어떤 형상학, 언어 기호학이라는 거 있고 디자인이나 색칠 뭐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미술 쪽으로 가버리면 한자가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시면 이거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게 있듯이 어쩌면은 고도의 문명 또는 그런 지적 굉장한 지성체들은 그러한 것을 같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이요. 지금 주음보라고 혹시 그 중국어에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이걸 한글로 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이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한글로 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요상하게 피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때문에 그랬지 실상으로 가장 잘 맞는 발음 기호는 한글이다. 공산당이 인정했으니까 뭐 우리도 같이 공산당처럼 인정하죠 뭐. 그죠? 근데 이 천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진의 원리인데 그냥이 아니라 부호고 법칙이고 단위고 수치라는 겁니다. 그죠? 이 한문을 보시면 천자는 똑같으니까 그냥 넘기고 부자만 보시면 해석하면 이거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하늘이 준 뭐냐면 부호고 법칙고 단위고 수치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우리가 여기 천도교인 있으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천도나 뭐 선도나 이쪽에 보시면은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천지도수요. 무극이 태극이요 태을이면 궁을이요 궁을은 다시 궁궁은을이라 그죠? 격암 유록서부터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야 이거를 다 해석하려면 이제 밤새야 돼요. 근데 이거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 그림만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전혀 다른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이 많죠. 이렇게 궁을이 뭐고 어쩌고 뭐 궁은 어쩌고 그게 아니라 그냥 모형으로만 생각하세요. 옛날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눈으로 봤는데 또는 우리가 이제 뭔가 영성 훈련을 하거나 뭐 하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돌을 닦았으니까 도통했으니까 뭐가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게 뭐냐? 보인 게 뭐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한자로밖에 못 쓰니까 한자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시라? 그냥 모형으로 생각해라. 기호로.
그러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는 과학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왼쪽 거는 핵분열이니까 요즘에 일본에서 말 많은, 그죠? 원자력 발전소 할 때 원자력이고요. 오른쪽은 융합 에너지입니다. 숫자 한번 세보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약간 이상한데, 중성자 1과 중수소 2, 그리고 삼중수소 3과 헬륨 4가 보이고 핵융합 상태인 5도 보여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가장 원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입자 물리학이나 이쪽으로 가보면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천부경의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뭡니까? 뭐 태양하고 뭐 관련돼 있는 거 부분이 있죠? 태양. 그죠? 태양 악명? 인중천지일인가? 그죠? 태양 에너지 핵 융합이 바로 태양 에너지 발생하는 방법이에요. 그거의 가장 작은 단위에 요 발생 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 2, 3, 4, 5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천부경의 핵심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뭐 어렵게 가지 마세요. 쉽게 갑시다, 우리. 본심본 태양 악명인데, 태양이 이 세상에 얼마나 귀중한지 태양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악명, 그죠? 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귀중한지 안 귀중한지 어떻게 해봐라? 없애보자. 그냥 가감없이 태양을 없애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지구상에 뭐가 남아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조차도 없을 겁니다. 아마.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원천적 에너지라는 사실을 누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천부경이. 천부 81자 안에 핵심이요, 태양 보고 살아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없애보면 안다? 없애보니까 뭐가 남어? 아무것도 안 남더라, 지구상엔. 그거를 어떻게 81자 안에 기가 막히게 써놨을까? 그죠? 위작이고 나발이고 따지지 말자 이거지. 이 철학 하나가 다른 민족 그 누구도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뭐 해야 되죠?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야겠죠. 왜 소중한지 얘기해야겠죠. 태양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땅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뭐 했다? 끊임없이 연구했다. 뭘 보면서? 하늘 보면서. 하늘 보면서 비 내리게 해주소서 하면 뭐예요? 영자잖아요. 비우자 밑에 조동아리 3개 붙이고 무당 무자 딱 쓰면 뭡니까? 영, 혼할 때 영자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늘에 비 오게 해주소서 비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죠? 그거 뭐 보고 했어요? 태양 보고. 태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태양이 내려갔으니까 내일은 아침에 해가 딱 뜨면 한번 보시고 저걸 지워보세요. 없애보세요. 참 소중하구나. 저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생각해보시고, 야, 거기에 1, 2, 3, 4, 5가 있네. 그 에너지가 태양이 일어나는 그 바탕이 1, 2, 3, 4, 5야. 왜 그럴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야, 태양의 그 비밀을 숫자로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천부경은 우주의 비밀이다. 근데 재밌는 과학이 하나 딱 나왔어요. 제가 보서. 양전자가, 그러니까 전자와 반입자, 양전자가 충돌하면 빛이 돼요? 사라진대요. 그러면 질량이 빛의 에너지로 다 바뀐다. 그러면 질량을 갖고 있는 무언가가 뭉쳤다. 그죠? 공이 아니네. 공이 아니죠.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태양이 펄펄 타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지 뭉쳐서 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1억도 되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온도가 어마어마한 데서 자유롭게 놀고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뭐를 하면 충돌하고 에너지가 질량이 변하고 뭐 하죠?
확산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경의 맨 처음 원리가 뭐였더라? 아까 까먹었는데. 뭐 일시 무일시 뭐 시작이 아닌 시작 뭐가 생긴 거 생긴 것 같은데 시작하지 않고 거기 뒤에 뭐가 있어? 또 있는 거야. 야. 시작하는 것 자체에 그 뒷배경까지 암흑 에너지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무국. 우리 조상님들이 맨날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무국. 그죠? 무국이 응집하면 태극이 됩니다. 응집해요. 응집하잖아요. 뭐가. 태극이 되면 태을이래요. 이 태을이 미스테리였어요. 왜 을일까? 왜 새가 등장했을까? 그 다음에 궁을이래요. 왜 또 궁을일까? 이게 물구나무 서기에도 막 벽에다 머리를 박아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쉬운 데 있었어요. 천지도수 무국, 태극, 태을, 궁을, 궁궁을 봤더니 파장 에너지, 파를 보니까 거기 다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을이요, 왼쪽으로 가면 궁이니 흐르잖아요. 쌓인 파. 그죠? 을. 왜 을만 있고 궁이 따라 붙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방향이 반대야. 파가 한쪽으로만 가면 어디로 가요? 한쪽으로만 가면 어디로 가? 끝까지 가. 정체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의 원리는 원심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구심력. 그죠? 중력이 있고, 그죠? 나가려는 게 있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야지 균형이 있죠.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입자로서 뭘가 존재할 수 있다. 입자체가 될 수 있다. 그죠? 튀어나가는 것만 있으면 끝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잡아당기는 놈이 있어야지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뭘로? 파의 세계를 본듯이 써놨잖아요. 그럼 왜 궁궁을 으랴? 보니까 세상이 평면이 아니더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만 가지 않더라. 위로도 가야 되고 아래로도 입체잖아요. 3차원이잖아. 왜 천지인 3을 그렇게 3333 강조했느냐? 그죠? 왜 3태극이냐? 3차원이잖아요. 이리 봐도 3차원, 저리 봐도 3차원. 눈이 왜 2개입니까? 여러분들 눈 2개 달고 다니시잖아요. 물론 안경 쓴 사람은 빼놓고 2개 달고 다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3차원이니까요. 맞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입체감을 느끼는데 두 각의 차이. 맞죠? 분명하죠. 귀는 왜 그렇습니까? 소리가 어디로 와야 되니까. 그죠? 뭔가 3차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파에도 비밀이 있고 힘에도 비밀이 있고 이거 숫자도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게 천부경 수리하고 왜 맞나 이거지. 우리가 조상님들이 얘기했던 궁궁을 왜 맞냐 이거지.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학자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작가니까 만든 작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작가는. 그랬는데 우리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물의 구조입니다. 그죠? 이게 거의 접착제 수준이라는 거 아시죠? 견인력이. 그리고 아까 이제 태양의 비밀인 요 핵 얘기를 딱 해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에서 입자가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요 사람이 했대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요 파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 밑에 있는 거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아세요? 밑에가 뭡니까? 밑에 그림 저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반드시 겪었던 것. 난자를 만나서 정자가 열심히 녹화하는 장면입니다. 왜 동그랗죠? 그죠? 그리고 열심히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난소가 착상하는 모습이죠. 원자 핵서부터 이렇게 가는 과정이 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하는 모습이나
이 별의 에너지 상태, 입자 형태나 왜 비슷할까? 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왜 비슷할까? 그죠? 근데 그 원리가 왜 천부경에는 그 구까지 가는 구 하나의 완성체로 가는 그 0, 1에서부터 시작하는 요 수리의 원리하고 또 왜 비슷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거랑 옆에 밑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뭐 같습니까? 저건 태양, 요거는 밑에 건 은하계 같죠? 그다음 가운데 건 뭐 같습니까? 그것도 은하계 같아요? 태풍입니다. 태풍입니다. 왜 모양이 비슷하죠? 왜 그럴까요? 기. 여러분, 기 얘기하잖아요. 운기의 방향이 뭐 하더라? 돌더라. 돌아가더라. 자장이 그냥 있지 않더라. N극과 S극. 그건 한번 요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가죠. N극과 S극, 상극이죠. N극을 S극을 땡깁니다. N극과 S극이 사실은 한 몸입니다. 그죠? 한 몸인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의 극성. 반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천부경을 이해하셔야 될 첫 번째 지름길 중에 하나가 그 극성이 다른 게 하나더라. 극성이 다른 게 하나더라. 여러분들이 천부경의 핵심을 갖고 스토리텔링 할 때 제가 금초고 대왕의 주제로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가져오는 것 일본 놈하고 우리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하나 있었던 때도 있더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라는 겁니다. 극성이 반대니까 아니고 나는 기고 이런 극과 극의 얘기, 상극의 얘기, 깨지는 얘기, 분열하는 얘기 하지 말고 그게 한 몸이더라. 화합할 수 있더라. 보니까 나더라. 같은 나더라. 좋은 얘기로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깨지고 부시고 싸우고 죽이는 얘기 말고 더불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얘기도 가능하더라. 그러게 가려면 요 원리는 지금쯤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슷하죠, 정말. 정말 비슷해요. 왜 그럴까? 이게 있는 거예요, 원리가. 뭔가 에너지가 꽉 차면, 그게 이제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물이 끓을 때 하는데, 꽉 차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태풍이 칠 때 그래요. 밑에서부터 중심점이 딱 생기죠. 싹 몰려요. 거대한 에너지로 변해서 순식간에 폭풍이 칩니다. 우주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갑니다. 스토리텔링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가 왜 오늘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리냐면 천부경 아시니까 요 스토리텔링 기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일 하시라고. 역할을 하시라고. 아까 위키 백과사전을 봤더니 우리가 주장해야 될 그 내용들이 위작으로 돼 있더라. 이거를 멈추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겠다?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방법론이 필요하잖아요. 스토리텔링 하자 이거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서보다 많이 썼습니다. 여기 우룡스님이 안 와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우룡스님이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윤씨가 파평 윤씨입니다. 그분이 속가에서 윤씨가 당군조선하고 관계 있다는데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뭐 학자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영통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작가적 상상력으로 단군 아닙니까? 그랬죠. 단군에 보니까 윤씨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군에. 그죠? 임금 군자 보세요. 어떻게 써 있어요? 윤자에 밑에 뭐 있어요? 조동아리예요? 윤자가 무슨 윤자인 줄 아세요? 파평윤씨 계시면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저도 파평유씨입니다. 참고로. 단군 시대부터 조동아리가 빛난 사람이 뭐예요? 윤가예요. 아니라고 할 사람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아닌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한자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빛날 윤자야. 빛나는 조동아리. 그죠? 빛날 윤자예요, 빛날 윤자. 제 이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윤, 빛날 윤. 헤엄칠 영, 용용자. 빛나게 헤엄치는 용이야. 끝내줘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단군조선에 왜 윤자가 관련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 방금 전까지는 관계 없었죠? 이제부터는 관계 있죠?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가 들어갔죠? 제 이야기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이야기, 스토리, 텔링, 말하다, 효과적으로 말했죠. 내가 웃었잖아요, 여러분들. 윤씨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 빛나는, 헤엄치는 용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뭐 같습니까? 1번. 미녀를 본, 여기 미녀손들, 예, 죄송합니다. 허탈한 탄식이었구나. 아니면, 아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물음표가 나오는 바람에 까먹어서 안 올 사람이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떠올라서 뭐 아마 하다가 뭐 그런 거 아들 생각이 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아라고 했습니다. 아라고. 근데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아라고 한 게 어디 있을까? 아라고 한 게 누굴까? 이 소리가 나는 요게 날까? 요게 날까? 말씀 언이죠? 요거는 사실은 뭡니까? 이거죠? 마음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요거는 뭡니까? 말이죠. 나는 뭡니까? 5사람이 조동아지를 한 게 나예요. 그죠? 5사람이 쟤 누구다라고 한 게 나예요. 한자적으로는 작가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작가는 이런 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내가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팔 올려! 올라가는 거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야.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듣는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슬슬 더워지니까 옷을 벗을까 말까 고민할 때, 그래도 좀 더 체면을 차리자 하고 있는 내가 또 있는 거야. 이건 누구냐 이거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요 얘기하고 있는 얘가 누구냐 이거지. 그럼 진짜 나는 어디 있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걸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귀중한 건 뭐해라? 없애라. 그러면 내가 세상하고 뭐하는 교통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없애라. 그러니까 말 없애,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이 없어도 나죠? 귀가 안 들려도 나죠? 그죠? 입 나죠? 냄새 안 맡아도 나죠? 그러니까 다 없애요. 시각, 청각, 촉각, 오감을 다 없애. 일단 하나만 없애볼까요? 눈만 없애봐요. 세상이 없어져요. 거기 안에 순전하게 있는 여러분이 어쩌면 참나죠. 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만 있어요? 뭐만 있을 것 같습니까? 뜻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곳이고 여러분이 가실 곳인지도 모릅니다. 뜻 하나 남잖아요. 이것도 안 움직일 거 아니야. 이것도 이 명령 체계니까 뇌 시냅시스에 의해서 신경물질이 막 하면은 쫙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다 하는 건데 이거 빼놓고 보니까 다 없애고 보니까 뭐만 남더라? 뭐만 남아요? 정말로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가셔서 정말로 해보시면 여러분이 참나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게 있을 것 같습니까? 시각적으로? 없습니다. 청각 장애자가 왔다면, 장애인이 왔다면 제가 하는 이 얘기 안 들립니다. 없습니다, 이 세계는.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면 5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고요. 한번 침전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과 단절시킨, 세상을 없앤 게 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르고 난 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시면 정말로 세상이 이쁩니다. 정말로 세상의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밥이 맛있습니다. 어떤 걸 먹어도. 정말로 어떤 사람을 만져도 스킨십이 좋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살기 정말 좋아집니다. 참 나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질과 뭐가 있다? 영혼이 있더라. 영혼이 거하는 방식이 있더라. 스스로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더라. 오감만 없애보면, 하나 더 붙이면 육감까지 없애보면, 육감마저도 없애보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뇌란 자신만의 이해 구조가 있더라. 그죠? 이해하더라. 신기하게 읽고 있더라. 뜻이 통하더라. 대충. 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미 뭘 가지고 있더라. 선험적 지식, 내 뭐를, 그리드를 가지고 있더라. 그거 갖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영 이상하네, 그죠? 영 이상한데 말은 되네. 아, 신기해. 정말 영 이상한데 말은 돼요? 그래요. 우리 뇌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메시지, 내용보다는 송신자, 수신자의 기억적 이해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 구조에 맞춰서 해야 된다. 보편 타당성한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캠브리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도 이해가 되듯이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그런 이해 구조를 자기 거하고 똑같이 해줘야죠. 보편적 타당성, 보편적 진실, 방법론을 따라야 하겠더라. 그래서 아까 천부경 내용도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일반 사람이 아는 얘기. 그죠? 십진법. 잣대 하나 없어져 보세요. 우리 30cm 자 있죠? 그거 없어 보세요. 여러분 옷 난리 나요. 나는 있잖아 길게 해달라고 그랬어. 몇 센치? 쭉 해서 5m. 큰일 나요. 그죠? 넥타이가 막 10m짜리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얼마를 해달라는지 모르니까. 치수가 안 나오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요금을 얼마나 내? 많이. 얼마를 내라는 소리예요. 차를 많이 해요. 그냥 많이. 그게 문명의 시작입니다. 디바이딩, 나누는 것, 구별하는 것. 문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아야 됩니다. 아까 A자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A자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옆으로 잡아뜨렸잖아요. 잡아뜨린 A자를 전달해서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된다. 잡아뜨린 A자라고 이해하는 구조. 그렇게 하게 하는 것.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했다? 천부경에 나오잖아요. 단군설화에 나와요. 신화에 나오고 무수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화가 아니야. 이미 역사지. 빛나는 조동아리 나오잖아요. 이름에 써있다니까. 단군 할 때 빛나는 조동아리 무슨 얘기예요? 스토리텔러가 있었다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이야기꾼들이 있었다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하고 따라가지. 그래야지 하고 전쟁을 치르든 뭐를 하든 하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 그게 힘이든 설득이든. 그죠? 그럼 구조가 같이 통일돼야 돼요. 자빠진 A가 싹 똑같이 돼야죠.
그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로 존재한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으로 존재한다. 왜? 자기하고도 해요. 나하고도 일이 짧잖아. 이거 가슴 때려. 그래야지 감동 있게 쳐다보지. 아,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걸로 커뮤니케이션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존재하죠.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존재하겠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감 다 지우고 존재할 방법을 저한테 제시해주세요.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걸 나한테 증명하겠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내가 나한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할 때 인간이 거기 있습니다. 인자 옆에 간자 붙은 게 정말 간 보는 거 아닌 중요한 간자라죠. 그죠? 나오자. 5 사람이 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에 있는 나예요. 요 2가지만 비교하시면 홍익인간의 제세 이화의 비법이 나옵니다. 물론 작가적 상상력입니다. 아까 아 하는 게 뭐였습니까? 답은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질러본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는 저게 뭔 소리 했나? 7개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지 몰랐잖아요. 그 모르던 것을 알게 하는 구조. 알게 하는 구조, 스토리텔링.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천부경을 갖고 스토리텔링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근초고 대왕에다가 뭘 넣었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썰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박수, 이 대목에.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뭔지 모르던 얘기가 뭔지 모르던 것을 알았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건 한 부분만 제가 요 부분 천지도수할 때 숫자로 돼 있는 세상을 이건 제가 워낙 많이 써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아까 오감하고 더불어서요. 이게 숫자인 거 보이십니까? 숫자 아니에요? 숫자예요? 더 쉽게 할게요. 이거 숫자입니다. 디지털 신호 0101 이진법의 원리 숫자 천지도수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시각의 대상이 숫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또는 여러분은 사이버 공간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월드 와이드 앱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인간 세상의 복잡한 그물 네트워킹을 뭐했다? 카피해서 보고 배워서 뭐했다? 만들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근데 뭘로 이루어졌더라? 그게 숫자로 이루어졌더라. 그럼 우리 조상님들 이제까지 얘기한 천지도수가 맞네. 맞죠? 위작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01, 음양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네. 연구를 그쪽으로 해야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연구해야지 문헌이 옳고 안 옳고는 삼국사기가 얼마나 엉터리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언제부터 정사라고? 정사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왜 정사라고 해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본질을 이해해야죠. 그게 정말 천지도수라고 돼 있는 이 비밀이 왔구나. 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에 강합니까? 기본 원리를 잘 알아요. 음양 원리, 온오프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1991년도에 대전 엑스포, 1993년도 대전 엑스포 정보통신관 19개관을 썼어요.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는 정보통신학 박사들이 저한테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디지털 개념, 뭐 아날로그 개념, 영상 통화, 휴대폰 그거 썼어요. 대전 엑스포 구경해 보셨죠? 저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박사들이 가르쳐 주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상이 열렸더라. 디지털로 소리가 들리더라. 디지털 보청기. 숫자로 뭘 하더라. 소리가 만들어지더라. 그림도 만들어지더라. 그죠? 천지도수 맞네. 숫자로 이루어진 거 맞네.
야, 천부경의 영서부터 구까지 대단하네. 그죠? 그럼 그거 연구해야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해야지.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위작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이냐 이거죠. 바꿔야겠죠. 그래서 저는 천부경의 스토리텔링 갖고 근초고 대왕을 썼습니다. 근데 근초고, 가까울 근자, 보여줄 초자, 옛 고자입니다. 옛날 것을 가깝게 보여준대. 야, 이름이 기가 막힌 거야 일단. 그죠? 뭘 보여줄까? 옛날에 근초고 시대에 뭔가 보여주려고 애썼다라는 느낌이 이름에서 펄펄펄펄 나오는데 작가적 상상력이 마구 발동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이름 어디서 봐? 그죠? 그래서 제가 봤는데 대자가 걸렸어요. 대자가. 큰 대자가. 책을 내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작년 이제 7월 7성날 백두산에 갔습니다.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여기 계세요. 근데 이제 백두산에 가서 빌었습니다. 근초고 왕입니까? 근초고 대왕입니까? 왜요? 책 많이 팔아먹으려고. 책 많이 팔아먹으려고. 솔직한 얘기예요. KBS에서 근초고 왕이라는 걸 한대는데 제목이 같으면 한 권이라도 더 나갈 거 아닙니까? 얄팍하게 근초고 왕 아니에요? 하고 싶었지. 물어봤는데 영매가 하는 얘기가 근초고 대왕이래. 빡빡 우기네. 그래서 이제 돈 많이 들여서 갔어요. 몇백 들여서 갔다가 나오면서 다른 분한테 우리 대왕 맞아요 하면서 나왔는데 속으로는 에휴, 책 팔리긴 글렀구나. 제목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근초고 왕과 근초고 대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차이 있잖아요. 배자. 왜 커요? 뭔가 큰 뜻이 있었던 것 같죠? 원래는 가까울 근자에도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근자가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근초고 대왕이 큰 것 같아. 그죠? 근데 이 근초고 대왕을 쓰면서 저는 반도체를 생각했어요. 반도체의 원리 아시죠? 반도체니까 도체는 아닌 것 같아요. 부도체도 아니죠. 반절이야. 무슨 소리는 전자를 펴놓은 거예요. 어떻게? 안정적으로 쫙 펴놔서 신호가 오면 뭉쳐라. 빛이 쫙 모이면 빛이 있다. 그죠? 쫙 없어지면 없다. 그리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을. 매트릭스죠. 영어로 치면 매트릭스 기본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이 뭐냐 이거지. 아까 천지도수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초고의 세상을 그리드를 깔았는데 그 그리드가 뭐냐? 천부예요. 정말 그게 가능하냐? 가능했으니까 전 썼죠. 수량의 단위여 수여 곧 치수의 근본이고 호적이었으며 경전의 단위였다. 경전. 밥 갈 때도 천부가 필요하구나. 이게 다 필요하구나. 0에서 1에서 완전의 수에 이르기까지. 야, 이런 게 천지조하고 뭐 세상이 만든, 야, 이런 게 정말 근초고 대왕에서 풀 수 있었느냐. 저 그냥 우직하게 풀었어요. 했어요. 왜? 제가 보니까 제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뭘 썼냐면 소설 속에 그런 치수나 이런 내용에 이 의미가 있다. 그냥 쓰지 않았다. 오한진 아세요? 환, 둥근 거, 오, 5개. 전쟁에도 쓰더라. 그죠? 팔쾌진, 그죠? 64쾌, 다 수잖아요. 이 수를 가지고 뭔가를 했더라. 왕성을 세울 때 어떻게 하더라? 왕이 있는데 성을 이렇게 세우더라. 성 옆에 북성, 동서남북 성을 둬서 방위 체계를 구축하더라. 중앙에 중토, 토 위치에 중앙 수비대를 또 두더라. 사료를 찾아보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했죠, 그렇게 써요. 그러면서 한 가지 찾았어요. 야, 동쪽이 어딜까? 근데 논쟁이 많죠, 동서남북. 근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산 너머 동쪽이 산동 아니냐. 산 너머 동쪽이잖아요. 산 너머 동쪽. 그죠? 어렵게 가지 말자.
이게 뭐예요? 지형도인데 막 이 근육질입니다. 지형도, 지도가 근육질이에요. 높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가운데가. 저기 가운데 이렇게 여기쯤 보시면 여기가 중앙일 거예요. 그죠? 중앙에서 보세요. 동쪽이 어딘가. 산 너머 동쪽 아니에요. 산동이더라. 동이족 어디서 살았겠더라? 동쪽에 살았으니까 산동에 살았겠더라. 거기 봤더니 제 나라, 노 나라 하는데 동이족 나라라고 그러더라. 그죠? 제 나라 패자 이름이 뭡니까? 제환공. 환자 이름은, 환희는 환홍할 때 환자지, 뭐,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죠? 저는 원래 성은 제시요, 이름은 환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 나라 환이에요. 그 다음에 공은 높임말. 동진시대, 동진을 다스린 사람의 이름, 환온. 왜 환자 써요? 그냥 쓴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저게 뭘로 보이더라? 고구려만 동이족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산동에 뭔가 있어야겠다. 그죠? 산동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재가 있어야지. 그죠? 재에 관련된. 재수가 있더라. 재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저희 재수가 있더라. 재강이 있어요. 재강이. 진짜로. 재수예요. 그 수도 이름은 임치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소선호가 이제 왕을 이렇게 백제를 만들었다는데 비르백제. 그러니까 저 이 얘기는 하고 갑시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올 얘기이긴 한데 저는 저든지 누구든지 꼭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소선호를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뛰어난 스토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사람 없어요. 나라 3개 세운 사람 한번 역사 풍부하신 분들도 어디서 어느 나라에 계셨습니까? 여기에 반절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세요. 동이족에서는 나라 셋 세운 여왕님이 계셨습니다. 전 세계 어디보다도 훌륭하고 대단했던 여자의 피가 여왕님의 피가 어디에 여러분들 가슴에 열심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민족입니다. 위대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죠? 왜 이러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얘기로 이 정통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나무로 대수요 뭐 이런 위치예요. 근데 환단고기 갖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거 바뀌었대요. 소선호 백제서부터 이제 왜곡이 시작되죠 막.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 위례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드라마하고 저하고 차이가 이겁니다. 한 가지가 위례 궁주가 있고 왕이 있으면 이 한반도 내에서요 한강에 하남 위례성하고 어디 이거 거리 정도는요 궁주가 그렇게 왕권을 휘두를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죠? 너무 좁아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백제 이 가구 호수 계산해서 76만 있을 수 없습니다. 기록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기록에 있는 거 우린 뭐 하자? 보기만 하면 또 되는데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작가인데 작가적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데 왜 역사학자들은 안 하냐? 여기에 보시면요 약간 확대해 보시면 동서남북 산동성 준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백제 유래성 어디 있었다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정말 왕궁터가 있더냐?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불러드리겠으면 제왕성. 백제 할 때 제자에 왕자에 성자가 있는데 여기가 제 나라 수도가 아닙니다. 여기 왜 있죠? 쭉 보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으세요? 중국 성이 느낌이 아니죠? 중국 느낌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곡부에 있던 제왕성, 곡부에 있는 성 이름이에요. 성이에요. 모양이 우리나라 모양이잖아요. 그거 뭘로 보시는지 아세요? 처마. 처마가 뭐 했더라? 날아가더라, 날렵하더라. 중국에 없는 성이죠? 있더라.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태왕사신기에 담덕이 왕이 돼서 뭐예요? 첫 번째 한 일. 수군을 길렀더라. 수군을 길러서 어디로? 서쪽으로 가더라. 백제 치러. 고구려에서 서쪽으로 갔는데 왜 백제가 나와? 그죠? 고구려가 패권을 잡으려니까 수군을 길러였다. 그러면 그거는 작가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 앞전에 수군을 장악했던 건 백제가 바다를 뭐 했다? 장악했으니까 담덕이 등장해가지고 광개토왕 비석에다가 뭐 했지? 돌로 쪼았지. 열심히 쪼가지고 수군 길렀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당했으면 그동안 백제한테. 뭐 때문에? 수군한테. 그 한 글자에 그 얘기가 안 담아 있습니까? 담덕이 죽었잖아요. 그 할아버지랑 쭉쭉 막 죽었는데 누구한테? 백제한테. 뭐 때문에 당했다? 수군 때문에. 뭐 했다? 수군이 상륙작전을 했다. 그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그러면 광개토왕 앞전에 삼국 중에 센 나라 이름 백제, 그때 왕 이름 근초고, 그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뭐 얘기가 가능합니까? 근초고 스토리엔 뭐가 중요하다? 수군이 중요하다. 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황해를 내로 삼아서 고구려 쳐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수군에 광개토왕이 기겁을 해서 수군 길러야 될 정도로. 고구려 땅에서 수군 길러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가보셨어요? 황량한 벌판이야. 거기서 나무 해가지고 배 만들어서 백제 기기를 수군 만들려면 정말 돌 쪼아서 거기다가 수군 길렀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더라? 서쪽으로 갔더라. 백제 한반도에만 있으면 남으로 가야지 왜 서쪽으로 가요? 동서남북 방향도 모르는 광개토왕이라면 그 비를 믿어야 됩니까? 못 믿죠? 그럼 믿는다고 생각하면 서쪽이면 어디예요? 그러네. 중국 한복판이네. 화북평야, 베이징 인근. 그죠? 대방을, 한사군을 한반도에 놓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책계왕 때 대방왕 보가, 그죠? 딸 보가를 뭘로? 책계왕이 부인으로 삼았다. 에이, 보니까 여기네. 여기가 아니네. 그래야지 다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 스토리를 시작했던 얘기, 최치원 열전에 삼국사기 김부식이 써놓은 얘기 그대로. 유나라 우리나라에 없었죠.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없었죠. 걔네들이 있던 데 그림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유연제노 5월을 먹고 흔들었더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네 거네. 오나라 어딘지 아시죠? 손권 나오는 얘기. 적벽대전 해가지고 치울 때 싸울 때 오나라 뭐 그러죠. 오너라, 그건 아니구나. 그죠? 백제가 망가질 때쯤에 뭔 얘기가 있냐면요, 당나라 얘기인데 나오는 얘기예요. 백제 땅이 신라와 발해 말갈의 소유가 돼 있대. 한반도에 반도 밑으로 백제가 있었으면 말갈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신라는 될 수 있어요? 발해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진국 발해 땅 여기 있으니까 불가능. 요동을 먹어야지 겨우 발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쭉 보시면 흑치상지라고 나와요. 그죠? 흑치국. 당 고정. 이런 건 기록이 많아. 왜? 당에서 그거 이렇게 장수했다고 또 열심히 많이 남겨놨으니까. 중국 장사전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밑에, 요 밑에 보이세요? 여기 밑에, 맨 밑에? 꼬다리에서 아직도 백제향 다 있어요? 왜 있어? 왜 있어야죠, 백제현이? 왜 아직까지도? 있었으니까. 있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백제 성씨, 사씨, 연씨, 이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묘씨, 부여씨. 그 근초고 때까지는 부여라고 안 나와요. 진서 다른 전체 자료는 그냥 여구라고 납니다. 부자가 붙은 건 나중.
훗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어딨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학자님들께 부탁해요. 족보 검사하자. 족보 꺼내자. 아니 해시 족보 꺼내다 보면 뭐 나와야 돼요? 백제에서 뭐 했다라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성이니까 족보에 써 있을 거 아닙니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다 빨간색으로 썼는데 잘 안 보이죠? 학자들아 족보 찾아보자. 먹고 살 때 됐으니까 이제 족보 찾으면 뭐 나온다? 백제 나온다. 그죠? 남제서에 동성대왕 때 뭐 사본명 위수대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했어요? 성주들을 쫙 깔았대요. 야, 백제 태수 이름 나오겠구나. 그죠? 성주들 이름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는 7천 몇백 명밖에 없는 그 대성들이 요 동네에는 왜 드글거리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중국이 동북공정 한다고 그러는데 저 맞아 죽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동족들 많이 살아요. 그렇게 보면 걔네들도 자기네 조상이라고 하겠죠. 제가 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강단 학파들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성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저항 한마디도 못해요. 이유가 뭐냐? 한반도 내에 백제 신라가 언제 중국에 먹힌 적 있습니까? 없죠. 중국의 지방정부가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2010년 10월 달에 동북공정의 하이라이트 당군 조선서부터 어디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다 자기네 정부라고 그랬어요. 지방정부라. 왜 그 얘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족보 까면 나오니까. 우리 있잖아요. 화토 이렇게 치다가 족보 딱 나오면 나오듯이 까면 나올 걸 누가 아니까? 중국이 아니까. 백제 자기 지방정부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큰일 나니까 일단 받아놔야죠. 그래서요, 양자강 이런 난조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랑 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도시들. 그래서 하는데 백제 금동 대학로가 나옵니다. 미치겠지? 우리는 우리 거다 그랬더니 거기도 나와. 남조 거다 그렇게 나와요. 뭐 버클 나옵니다. 우리 백제 문양들 다 나와요. 그럼 이제 고민되기 시작하잖아요. 헷갈리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범 교수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길 줄이야. 봤는데 백제 뭐 신라 이런 일식 조사했는데 우리가 일식 관측 천문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천선민족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애기들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늘 봐야죠. 아까 태양 봐야죠. 왜 동이족인지. 동이가 나무목의 해 아닙니까? 환자 보세요. 환자도 뭐예요? 나무 목에 위아래 찌끄고 일자라고도 하고 회오리 놓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왜 나무가 붙죠? 여러분 한자에서 상자 아세요? 서로 상자. 상대방 할 때 상자가 뭐예요? 나무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반대는 나무다 생각하십시오. 왜? 인간이 먹는 거는 나무에서 주로 나오죠? 인간이 싼 거는 나무가 먹죠.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는 이 두 가지 상대방이 정말로 존경해야 될 것은 나무다. 그 나무가 뭐 보고 자라더라? 해보고 자라더라. 우리 조상님들은 그거를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산천을 보실 때 항상 나무와 숲을 보십니다. 그래서 집터를 고르실 때, 동네를 고르실 때 뭐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있는 곳에 뭐 있어요? 좋은 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행이라고 적은 게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물분자 얘기해드렸죠. 주역에서 북극 수 아닙니까? 물에서부터 시작하죠. 원소 기호 중에서 수소 잘 안 보이고 어디 있는지 고착화 안 돼 있는데 눈으로 배지는 것 중에 작은 단위가 뭐예요? 물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 삶의 뭐였죠? 기초예요. 그래서 단군조선, 우리의 선조, 위대한 왕, 위대한 샤먼, 무당들은 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니까 정수기 있으니까 물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중국 지금도 참하십니다. 수질 돌면요 전멸입니다. 마을이 수질병 돌면 가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중요한 순서로 오행 돌린 겁니다. 인간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거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열심히 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수복 이게 아니에요. 그 원리 상생상극의 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배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생활에 삶에 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썼어요. 정도전이 뭐 봅니까? 한강 보잖아요. 그죠? 산을 보잖아요. 나무를 봐요. 숲을 봐요. 그래서 도읍지를 뭐 해요? 정하지 않습니까? 무학대사 도선대사 다 뭐 봐요? 산 보고 나무 보고 물 보고. 풍수지리 왜 뭐 해요? 오죽하면 풍수 아닙니까? 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풍수. 뭐 양택지, 음택지가 중요합니까? 아닌 거예요. 물에 생명이 있더라. 물에 어떤 상황이면 물이 에너지가 팔팔팔팔 살아있고 정말 좋은 물이 있고 어떤 거는 먹으면 탈나는 물이 있더라. 야, 이거를 본 거야. 우리 조상님들은. 대단하시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비로자나 대불이라고 돼 있어요. 동대사에. 마곡사 혹시 가보셨어요? 공주의 마곡사에 불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비머시기로 시작돼요. 앉은 자리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앉은 자리가 대부분 대웅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정남향이나 뭐 동남쪽으로 보는데 요 특이한 건 동쪽을 봐요. 마곡사 한번 가보십시오. 왜 해를 그렇게 열심히 봤는지. 근데 일본에도 역시 백제 얘기가 많이 있더라. 왜 이렇게 많냐? 근데 난 거기서 또 하나 필이 딱 꽂힌 게 있어요. 외소할 외자입니다. 그죠? 사람인변 옆에 벼화자 밑에 계집여자. 저 일본 사람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 자기가 외소하다고 했겠어요? 우리가 외구 그러는데, 그죠? 옛날에 백제를 백잔이라고 그래요. 잔당 해가지고. 외구라고 했겠어요? 지금도 외라고 그러나요, 자기네가? 여기에 글자 해석해 보시면요. 한자 찾아보시면 나라 이름 와가 있습니다. 구불 위가 있습니다. 위가 있어요. 위. 근데 위자가 어디 있냐면요. 사람 인변 딱 띄고 나면 위자예요. 근데 북위 할 때도 위자죠. 위촉오 할 때도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벼화자 밑에 계집여자 있으니까 여자가 농사를 졌나 봐요. 그죠? 근데 옆에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농사를 잘 졌네. 그러니까 윗놈이란 뜻이에요. 먹을 게 풍부한 윗놈, 위에 놈들. 위나라예요, 발음이. 근데 여기는 왜 왜라고 했죠? 안 했겠죠. 지들이 아무리 뭐해도 왜소하다고 했겠냐고. 나중에 멸망한 다음에 막 엎었겠지. 그죠? 멸시했겠지. 공격해오니까 싫으니까 나쁜 놈 그런 거지 뭐. 우리 그러잖아요. 나쁜 놈 그러듯이 왜구 그랬겠지. 왜라고 했겠지. 왜소하고.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랬을까? 그때 정말 힘이 있다면 그랬을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기를 왜라고 했을까? 우리 그냥 공정하게 가자는 거죠. 페어하게. 근데 근초고대왕 때 많이 갖다 줬대요. 뭐 요즘에 아직기 왕인 뭐 이런 걸 막 갖다 줬대는데 그런 아스카 문화를 일으켰대는데 그걸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근데 구당서하고 외인전이라고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외인전으로 할게요. 백강구 전투에서 끝나고 나서 왜군과 탐나국 사신을 한계건으로 가서 투항했다고 기록했어요. 같이 싸웠죠. 그죠? 외에서도 오고. 그러면 대화정부 일본 왕이 백제 왕족이고 실권자도 백제 귀족이면 일본은 혈연적 분국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근초고왕 드라마 앞만 봐도 그런 얘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시청률이 안 오르는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시청률 안 오르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동네 어귀, 마을 어귀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난장을 핍니다. 술 먹고 막 난장 피워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 아들, 딸, 아버지 창피해. 하고 나 도망가고 싶지. 백제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뭔가 이상해. 아버지, 와이프가 남편 죽이고, 막, 애인 죽이고, 다 아들끼리 싸우고, 뭔가 이상해.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게 사료에 나오는가? 누가 제일 싫어해요? 백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겠지, 뭐. 충청도 가니까 근처 거의 왕욕만 해.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시청률이 안 오죠. 그죠? 오르겠어요? 맨날 깨지는 얘기고 맨날 죽이는 얘기인데 정말 그랬을까? 일본에 뭐 많습니다. 뭐 여러 고분에도 일본 무존 근초고왕이 있다라는 거, 주몽왕 칼 가지고 이제 뭐 신으로 모신 데도 있고 많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꿰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가 이제 적자라고 하죠. 적장자. 큰 집이 망가져가지고요. 찌질하잖아요. 둘째 집에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다 동의해야 할 거예요. 족보부터 가져가요. 그죠? 어른들 다 아시죠? 가져가고 싶죠? 가져가고 싶겠지. 안 가져가고 싶겠어. 이해하세요. 큰 집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일본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에 좀 자세히 더 나옵니다. 제가 천부경을 보고 뭔가 사명감이 느꼈는데, 그래서 여기가 국학원 강좌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 기프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학이 뭐예요? 국학이 뭐예요? 국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국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근초고 대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 나라 국자입니다. 국가란 무엇이냐? 우리가 국학을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 시대 역사는요, 절대로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내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일의 방향입니다. 미래 예측하는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일에서 과거의 어느 점을 딱 찍고 오늘의 현실의 어느 점을 찍고 찍 연결해 보세요. 글이 갑니다. 글이 갑니다. 저 보세요. 옛날에 글 쓰다가 과거에, 그죠? 이런 저런 뭐 애니메이션, 뭐 은비가비도 쓰고 뭐 교통 캠페인도 쓰고 이런 걸 쓰다가 오늘점에 보니까 소설 썼어요. 그죠? 역사소설 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글쟁이 하겠지. 미래가 빤히 보이잖아요. 예측이 된다는 거죠. 역사란 그런 겁니다. 역사 스토리라는 것은 어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미래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일의 우리의 무엇을 얻을 것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왜? 작가는 내일을 썼습니다. 저는 분명히 과거 백제를 쓴 게 아니라 근초고 대왕을 통해서 오늘 이후 한국이 나아가야 될 길을 쓰기 위해서 썼습니다. 어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 봐주십시오. 국자가 무엇이냐? 울타리입니다. 미혹한 것들, 안정되게 하는 굴타리입니다. 큰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민이라고 있습니다. 인민이죠? 중국이나 공산당. 인자하고 민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뭔가 다르겠지. 사람 인자하고 백성 민자. 민자는 원래 맹자에서 나옵니다. 눈이 옆에 더 붙으면 뭔지 아세요? 포로를 잡으면 눈을 찌릅니다. 하나를. 한 눈을 찔러버립니다. 왜? 저항 못하게. 그래서 민자 들어가는 단어는요, 조금 서러워요. 서러워요. 유민, 뭐 떠도는 거, 남겨진 민자가 좀 그래요. 그래서 사전을 저는 잘 제가 아까 보편적인 것이 스토리텔링의 기본이라고 얘기했던 건
우리가 어느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메시지를 찾아볼 때 뭘 찾아봐야 되냐면 보편적인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보편적인 걸 통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사전을 만든 거예요. 아까처럼 그랬더니 한 7개 나왔는데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게 사전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건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국자는 그래요. 근데 이게 근초고 대왕에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 민자 안에 뜻이 그 서러움이 있어요. 그걸 국자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 지역과 그 공동체를 뭐 하냐?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게 국자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래서 세상을,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국자를 세상을 넓게 생각해요. 울타리, 우리 울타리, 내가 백성을 가지는 울타리.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나라를 영토주의로 볼 것이냐, 사람 중심으로 볼 거냐가 다릅니다. 이게 제 근초고 왕의 핵심입니다. 저는 나라를 영토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류를 보면 한류에 미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배용준이를 좋아하는, 연사마를 좋아하는 일본의 아줌마는 저보다 한국을 더 사랑합니다. 저보다 남이섬을 더 사랑하고 저보다 더 명동을 더 사랑합니다. 한국 화장품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홍익인간 제세 이화를 이따가 생각해야 될 키포인트니까 미리 팁을 드리는 겁니다. 영토적 한계가 아니다. 단군은, 적어도 환국은 영토적 한계를 갖고 가지 않았다. 제가 쓴 근초고 대왕도 그런 영토적 한계를 갖고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 가지 그냥 넣었습니다. 백제 얘기는 맨날 망한 얘기예요. 그죠? 망가지고 싸우고 죽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정말로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딱 묻고 싶은 얘기, 정말로 백제만 망했냐고요. 신라 안 망했어? 고구려 안 망했어? 고려 안 망했어요? 조선 안 망했어요? 근데 왜 백제만 망한 얘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본 거 있죠? 네 조상을 멸시하게 해라. 그죠? 백제 대 신라. 이 홍익인간 제세 이화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감정 섞인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와, 2010년 근초고왕, 2011년 6월 광개토 대왕, 좀 있으면 합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광개토 대왕 많이 나옵니다. 2012년 태종 무열왕, 2011년 6월 MBC에서 개백이, 또 깨진 얘기예요. 의자왕 3,009년. 낙하왕 가보신 분, 3,000명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1,000명은 살아난다. 왜? 층층이 쌓였는데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야. 거기는 떨어지면 안 돼. 이런 헛소리를 만들어 놨더라. 3,000명하고 놀래면 의자왕 힘들었겠다. 나는 작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3,000명 데리고 있을 정도의 그 나라는 낙하함 정도에서 떨어뜨리지 않겠더라. 더 큰 나라였을지도 모르겠다. 반어적으로. 궁녀 3,000명 둘 정도면요, 중국 통일한 명나라가 900 몇 명, 청나라가 좀 검소해가지고 뭐 300 몇 명, 3,000명 둘 정도면요, 명나라 청나라보다 어마어마해야 되는 거야. 물개 매일 잡아야 되는 거야. 물개. 의자왕 위에서 물개. 아야. 근데 백제 망한 얘기만 맨날 또 시작해요. 근데 2012년 4월이니까 예비 후보 등록이 2010년 한 12월쯤 되나? 그죠? 왜 백제는 찌질이 만들고 신라만 해? 아이씨. 나 미치겠어. 또 아까 봤잖아.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죠? 정치적 목적을 갖고 우리의 역사를 자학하고 있다는 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안 되잖아. 미스테리예요. 그건 국가비밀이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 안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이제 진짜 이번에는 홍익 정치, 홍익 리더 뭐 이런 사람 뽑자고 하겠죠. 좋은 사람 나와야겠죠. 근데 동북공정 역사 왜곡의 자학 역사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초안지 읽고 삼국지 읽고 수호지 읽고 있잖아요. 그죠? 저 그래서 썼어요. 내가 한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나름 글 좀 쓰는데 삼국지, 초안지, 수호지 읽는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재밌는 뭔가 뿌듯한 얘기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썼어요. 예?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한국, 대한민국 이름만 대한 거창하지 말고 정말로 아시아 전체를, 인류를 뭘로 보는? 백성으로 보는, 어여삐 여기는 어린 백성에 느리고자 홀빼이셔도 어린 백성처럼 봐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가 나오기를 원해서 썼어요. 그 쓴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의 정신이 바로 홍익 인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자를 자세히 풀면 우리가 봤던 해상 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까지 얘기했던 대왕이 나옵니다. 대왕이 나오니까 꼭 따라오는 게 천왕이 나옵니다. 천왕이 더 높아요? 대왕이 높아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왔으니까 대왕이 높은 거야. 그냥 높은 걸로 합시다. 왜? 호태왕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이죠? 왕자 앞으로 붙죠. 무슨 영주 자사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태수, 그죠? 그러면 뭐예요? 호칭은 큰 것들이 앞으로 가더라.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뭐 계속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왕이 있으면 큰 놈이라고 해서 대자 붙였는데, 이거 황자 보세요. 뭘 모셔? 왕이 백을 모시잖아요. 백, 흰백자, 박달. 백을 모시는 거지. 왕이 밑에 있지 왕이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백제가 원래 어떻게 써 있어요? 흰백자예요 원래. 그죠? 흰백자에다가 일백백자다 됐다가 옆에 또 뭐 사람인 면 붙은 백자도 되기도 하고, 그죠? 천왕은 뭐예요? 백제 모시는 왕이야. 뭐 높게 뭐가 높아. 백 모신다고 써 있잖아. 왜 글자 그대로 안 보냐고. 그죠? 그럼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박수 쳐도 돼요. 네, 용서할게요. 일단 재밌잖아. 우리가 우기기 좋잖아요. 그죠? 일본 무전인데요. 칠자경 칠지도를 일본에 보냈다. 근초고 대왕 얘기죠. 칠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굉장히 중요한 술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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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두 칠성께 비나이다 비나이다부터 맨날 칠성님한테 빌던 사람한테는 중요하죠. 칠자가. 우리가 칠지도 생각하니까 옆에 가지 3개씩 붙어서 하나 가운데 본신까지 합쳐서 7. 왜 7이라고 생각을 안 하냐고. 왜 7이 중요해서 가지 6개를 붙였냐고. 왜 7이냐고. 7이라는 숫자가 이 민족한테 얼마나 중요한 숫자냐고요. 왜 중요해요? 바다니까. 북두칠성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극성을 가운데 놓고 빙그르르 돌아. 모양의 변화를 뭐 할 수 있어요? 천문, 하늘 보신 분. 사계절 따라 북두칠성의 모양이 바뀌어요. 뭐예요 그게? 표시죠, 표시. 봄이로구나, 여름이로구나, 가을이로구나, 겨울이구나. 이제 쌀이 아니지. 씨앗을 심어야겠구나.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홍수가 오겠구나. 장마가 지겠구나. 조금 있으면 뭐 하겠다. 뭐 보고? 북두칠성 보고. 길 잊어 먹으면 어디를? 북두칠성 보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민족에게. 지금처럼 달력이 많아가지고
싸구려 막 나눠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옛적에 하늘 보고 별 보고 땅 보고 농사 짓던 그 시절에 북두칠성은 뭘 가르쳐 줬다? 씨 뿌릴 때, 뭐 할 때? 천문이에요, 천문. 삶의 방편이고 수단이고. 그런데 그 북두칠성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미신으로. 비나이다 미신으로. 과학 중에 과학을. 북극성을 둘레로 해서 돌아가는 그 북두칠성이, 그 칠성사상이, 그 칠성신앙이 바로 인류 문명의 핵 중의 핵이에요. 황해를 인근으로 해서 돌아다닐 때 밤중에 깜깜해 봐. 어디로 가? 봐야지 방향타의 별이죠. 그렇게 중요한 게 북두칠성이에요. 그 아저씨들이,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데, 언론인들 없죠? 죄송합니다. 정말로 귀한 과학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뭐 해야겠다, 발전시켜야겠다, 찾아야겠다. 왜? 우리는 많이 하니까. 맨날 빌어봤으니까, 청와서 떠나가면 칠성에 밀어봤으니까. 왜 이게 작용하는지를 아니까. 이 칠이라는 수리가, 우리가 죽을 때는 칠성판 깔고 가잖아요. 그죠? 왜 우리 민족은 칠성판을 깔았을까? 궁금하잖아요. 내가 다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집에서 연구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칠성 계산해 보세요. 우리 칠성신앙 중에 핵심이 하나가 1월. 그죠? 1월 5학도. 조선 왕의 뒷 뭡니까 이게? 병풍에 항상 써 있죠? 그려져 있지. 왜 1월 5학이 중요할까? 그죠? 음양오행이 왜 중요할까? 이런 것들은 왜 7이라는 숫자로 돼 있을까? 이게 우리는 왜 칠성이라고 할까? 그 7자를 뭐 했다? 사랑한 왕이 근초고예요. 정말 좋아했던 왕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남아있는 그의 이름은 일본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일본의 경기 그만합시다. 왜? 660년 이후에 일본이라는 국가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토막을 내는 거야. 일, 본, 무, 존 따로 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를 뭘로 사용했다? 본으로. 어디 써 있어? 밑에 있네. 본신본 태양학명 인중천지일. 태양을 봤네. 자, 7자경이 한문을 그냥 읽으면 뭐겠습니까? 거울경자예요. 배에다 24개를 달았더라. 왜 달았느냐? 몰라. 일본은 몰라. 우리는 알아. 왜 칠지도인지 아시는 분? 칠자 써 있으니까 그냥 칠지도. 뒤에요. 근초고 이 칠지도 전해준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금구수죠. 아들이에요. 근초고의 아들 귀류. 응신이라고 불려요. 일본에서는. 이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응신이라는 걸 택합니다. 응신, 신이 응했다. 이게 뭔 소리야? 신이 응했다? 일본 무존, 태양 가지고 싸웠다? 싸움을 잘했다? 전사에 그게 나옵니다. 아르키미리테스. 죄송합니다. 발음이. 그리스 신화에 거울 갖고 전쟁을 벌어요. 뭘로? 반사시켜서 저기 오는 함선을 태워버려. 근데 배에다 24개를 왜 달아? 둘 중에 하나예요. 배에서 거꾸로 공격할 때 태웠던가, 썼던가. 또 하나는 배를 사라지게 해요. 햇볕이 쫙 비치면, 탁 비치면 눈이 부시잖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공격할, 뭔가 쏴야 되는데 눈이 부셔서 쏠 데가 없는 거야. 타겟이 없어진 거야. 그죠? 작가적 상상력이니까 나는 그렇게 써. 쓰고 봐, 일단. 그래서 썼어요. 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되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 칠지도 재래용으로 썼어요. 우리나라 경북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건 20cm 뭐 이런 건데 이거 75cm예요. 커요. 이따만 하다고. 뭐에 썼을 것 같으세요? 기가 막힌 게 있어. 저쪽하고 이쪽하고 싸우는 거야, 전쟁은. 햇볕이 딱 쨍쨍할 때. 저쪽에서는 칼을 하나짜리 가지고 공격하라! 그러는 거야. 별로 안 번쩍거려. 근데 여기는 금상감을 했잖아요. 가지가 있잖아.
햇빛에 쫙 비치니까 우리 대장은 공격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휘황찬란하게 번쩍거리죠. 태양을 이용했잖아. 일본 무전이니까 해 가지고 뭔가 싸웠으니까 나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가적 상상력.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 번쩍 그러니까 야, 신이 응했구나. 야, 고대 전쟁에서 사기를 먹고 가죠. 황산벌 전쟁, 내가 이거 예로 안 들고 싶은데 그래도 들어야 돼. 관창이 죽으니까 신라 사람들 눈이 어떻게 돼? 뒤집어지잖아요. 사기를 갖고 죽어도 가자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이 함께해. 위대한 신께서 응하셔서 전쟁에서 이기자 가자 그랬는데 안 갈, 그죠? 사기를 일으키는, 신을 부르는 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본 국보입니다. 근초고 아들이 건넸다고 합니다. 그죠? 태양을 잘 사용했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한반도만 놓고도 대륙 동쪽이 워낙 비옥한 데니까 소금 많은데, 천일염 생산 많은데 백제 땅이지 뭘. 양잠 뽕나무 많은데 뭐 어디야 백제 땅이지. 농업 저수지 많은데 뭐 어디야 백제 땅이지. 철정이라고 하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사철, 모래에서 나오는 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태안반도나 이런 데 보시고 화성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백제 땅은요, 철광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여. 근데 저기 안쪽 태백산 이쪽 일본에서도 철광이 나중에 발견됩니다. 도레인들이 다 가서,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 패망 이후에 넘어가면서 이 일본에서도 철광이 발견되고 근초고 때는 철광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눈에 배지를 않으니까 땅 파고 지질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디지털 탐사기도 없고. 근데 백제 땅의 철광지들은 대부분 눈에 배, 삐쭉 바위가 튀져 나왔는데 갈색이야. 그리고 흑갈색이니까 거기 파보니까 쇠가 되더라. 철광지가 백제 땅에 많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적더라도, 고구려 땅이 더 많더라도 그때 수준에서 철광지를 발견할 실력은 훨씬 낫더라. 그 다음에 인삼 많은데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가 아니더라. 다 끝났어요. 근초고 대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런 황해를 일원으로 해서 전체를,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더라. 그 다음에 이런 근초고 얘기를 꺼내는 게 신라와 백제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국자를 설명했듯이 이거는 뭐냐면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인데, 어떤 시대냐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일본 대지진 할 때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 민족이 영성이 발달했으니까, 천부를 잘 받는, 삐리리를 잘 받는 민족이니까 그거 갖고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있으면 맨날 싸우니까, 그죠? 머리가 좋으니까 인정을 못해. 인정하기가 싫어. 근데 리더십이 많잖아요. 우리는 다 리더십이야. 다 리더야. 근데 저쪽 가니까 팔로우십이 많더라. 따라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열심히 나가서 많은 민족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자? 지도자가 되자. 그게 홍익인가 아니냐.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선진국들이. 없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델을 가져야겠다. 우리가 적어도 과거에 칼로 싸워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칼로 싸워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를 바꿔서 홍수가 나는 그 지역을 쌀과 약을 갖고 가서 정복했던, 정복이 아니지 그거는, 가마가 돼서, 그렇게 가마가 돼서 자기가 성 쌓고 그 성 사람이 되면 그 성 이름을 뭐로 했겠어요? 백제성. 그 현 이름은 뭐예요? 백제현. 거기에 마을이 생겼으니 그 마을 이름은 백제향. 지금도 그래서 고구려도 망했고 신라도 망했고 고려도 망했고 조선도 망했는데 중국 땅에 뭐가 있더라. 일본 땅에 백제현이 있더라. 백제마을이 있더라.
칼로 싸우지 않았더라. 훌륭한 우리 조상이 있더라. 이 얘기를 뭐 하자? 우리 알자. 우리 알고 그런 사람을 뭐 하자? 알면 어떻게 해요? 12년이니까 뽑자. 그죠? 12년에 그냥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영어로 하인데 뒤에 붙는 건 스토리야. 히스토리는 뭐예요? 이야기가, 우리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정말 이거 맞다, 이거 가치 있다라고 되면 히스토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시고 야, 이게 우리 이야기다,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널리 널리 알려져서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